너무 지겨워. 눈치도 없고 저 노인네 정말 시어머니 무시하던 며느리는 결국 여지껏 낳고 키워준 아들 녀석도 다 소용없었다. 외롭고 서럽던 어머니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4평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과 방 4개, 화려한 인테리어가 자랑이지만 이순자의 마음만큼은 텅 비어 있었다. 또 나 혼자구나. 순자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벽시계는 오전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며느리 서연은 벌써 1시간 전에 회사로 나갔고 아들 정우 역시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아침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순자는 부엌으로 향해 인스턴트 커피를 한 잔 탔다. 최신형 원두커피 머신이 멀쩡히 있지만 사용법을 몰라서 늘 인스턴트로 마신다. 며느리가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려달라고 요청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도 왜 이리 쓸쓸할까?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유람선들이 느릿하게 지나간다.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강변을 걷는 모습이 보인다. 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순자는 68년의 인생을 돌이켜보았다. 22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46년.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시어머니를 10년간 모셨고 자식 둘을 키우며 평생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미라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이 넓은 집에 살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없다. 서연은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 배달 음식이나 외식으로 대부분 해결한다. 순자가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놓아도 너무 짜다, 담백하지 않다, 요즘 트렌드와 안 맞다며 잘 먹지 않는다. 내가 평생 해온 음식이 이제는 입에 안 맞나 보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며느리의 입맛에 맞추려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요리책도 사봤지만 여전히 냉대뿐이다. 오후 2시쯤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가 왔다는 연락이 왔다. 순자가 1층으로 내려가 보니 며느리 앞으로 온 명품 가방이었다. 상자에 적힌 브랜드를 보니 TV에서 본 유명한 브랜드다. 가격표를 보니 380만 원. 순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시장에서 산 2만 원짜리 가방을 3년째 들고 다니는데 서연이는 참 여유가 있나 보네. 순자는 택배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며 생각했다. 정우의 월급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데 며느리는 어떻게 이런 비싼 물건들을 자꾸 사는 걸까? 혹시 카드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오후 내내 집안을 청소했다. 54평이나 되는 넓은 집이라 청소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린다. 며느리는 청소는커녕 자기 방 정리도 잘하지 않는다. 청소업체 부르면 되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하지만 순자는 남의 손이 닿는 게 싫어서 직접 한다. 저녁 7시가 되어도 아들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다. 순자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으니 더욱 적적하다. 텔레비전에서는 3대가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우리 집은 언제부터 이랬나? 순자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어느 채널이나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뿐이다. 예전엔 정우도 집에 일찍 들어와서 함께 밥을 먹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밤 10시 30분이 넘어서야 아들 부부가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술 냄새가 났다.
서연은 순자를 보자마자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택배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경비실에 그냥 맡겨두시면 제가 직접 가져올게요. 괜찮다. 어차피 할 일도 없어서.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도요. 어머님께서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시면 안 되죠. 서연의 말은 정중했지만 순자는 그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 마치 굳이 나서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우는 피곤한 듯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응, 라면 먹었다.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우의 사과는 늘 형식적이다. 언제부터인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 괜찮다. 너희도 바쁜데. 순자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서연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다. 어머님, 내일은 저희가 일찍 들어올게요. 그런데 반찬은 만드시지 마세요. 요즘 건강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자신이 만든 음식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인가? 평생 가족 건강만 생각하며 요리해온 자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다. 방음이 잘 안 되는 집이라 벽 너머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처음엔 안 들으려 했지만 자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귀를 기울였다. 오늘도 어머님이 하루 종일 혼자 계셨나 보네. 서연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좀 미안해. 정우가 대답했다. 미안하긴 뭘. 어른인데 알아서 하시지. 오히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줄어서 좋잖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생각이 묻어났다. 그래도 너무 혼자 두는 것 같아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이 시간 내서 상대해드려. 나는 진짜 바빠.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순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왔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짐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자신이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의무적으로 모셔야 하는 부담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차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도 순자의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지는 못했다. 넓고 화려한 54평 아파트 안에서 순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작고 외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어젯밤 며느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어른인데 알아서 하시지. 그 말이 마치 모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다.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맛이다. 정우가 힘들어할 때마다 끓여주던 음식이었다. 오랜만에 아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오전 7시, 정우가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미역국이다. 너 어릴 때 좋아하던 거. 순자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아, 그렇네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을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정우는 냉장고에서 저지방 우유만 꺼내 마셨다. 아들,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속이 나빠진다. 괜찮아요, 엄마.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에요. 정우는 서둘러 넥타이를 맸다. 그때 서연이 부엌으로 나왔다. 머리를 곱게 올린 채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미역국 냄새를 맡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어머님, 아침부터 이런 걸 끓이셨어요? 냄새가 좀. 서연은 손으로 코앞을 부채질했다.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 미안하다. 환풍기를 켤 걸 그랬나?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아침에 간단히 먹어서요. 빵이나 과일 정도로. 서연은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한 개를 꺼냈다. 알겠다. 다음부터는 미리 물어볼게. 정우와 서연은 각자 챙길 것들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순자가 따라 나가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온다고 했지? 서연이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다. 아, 그게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요. 대학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어머님은 편하게 드세요. 집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순자는 끓인 미역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냄새가 나다니. 평생 가족들이 맛있다고 해준 음식인데. 점심시간쯤 시골에 계신 오빠 광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자야, 어떻게 지내니? 오빠, 그냥 그렇게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오빠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가정일을 밖에서 얘기하는 게 맞나 싶었다. 아니야. 그냥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봐. 혹시 며느리가 또 뭐라고 했나? 나는 전부터 그 애가 마음에 안 들었어.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서연이는 착한 애야. 착하긴.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남편 없는 시어머니라고 우습게 보는 게 뻔해. 오빠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팠다. 순자는 화제를 돌렸다. 오빠는 건강하지? 농사일이 힘들 텐데. 나야 괜찮지. 그런데 순자야, 언제 한번 내려와. 시골 공기도 마시고. 그래야지. 언제 시간 되면.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외로워졌다. 오빠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혹시 정말 자신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오후 3시경 집 청소를 하다가 서연의 방에서 핸드폰 소리가 났다. 서연이 핸드폰을 놓고 간 것 같았다. 순자는 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 놓인 핸드폰을 발견했다. 잠시 후 핸드폰이 또 울렸다. 화면에 정미 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순자는 그냥 두려고 했지만 계속 울려서 받아야 하나 고민했다. 그런데 곧이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화면이 켜지면서 카톡 내용이 보였다. 서연아, 오늘 모임 참석하지?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혼자 놔두면 되지 뭐.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진짜 답답하겠다.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겠어. 순자의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겠어. 이게 진짜 며느리의 속마음인가. 더 충격적인 카톡 내용이 이어졌다. 빨리 독립하시면 좋겠는데. 정우는 뭐라고 안 해? 정우는 엄마 편이야.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지. 진짜 스트레스야. 그래도 참아.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거야. 부동산 값도 오르고 있고. 순자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 쉬는 소리도 짜증난다고. 빨리 독립하라고. 부동산값 얘기는 또 뭔가.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나? 저녁 7시 아들 부부가 들어왔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자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너 핸드폰 방에 놓고 갔더라. 아, 맞다. 찾고 있었는데. 혹시 전화 온 거 없었어요? 몰라. 나는 안 봤어. 순자는 거짓말을 했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다행이네요. 중요한 연락 올 뻔했는데. 정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에게 며느리의 문자를 받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가족이 깨질 수도 있고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그냥 평소처럼 지냈지. 그래도 좀 심심하실 텐데. 취미 활동이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정우가 제안했다. 서연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끼어들었다. 맞아요. 요즘 어르신들 위한 프로그램이 많던데. 문화센터 같은 데서. 순자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나더러 나가라는 뜻이구나. 문화센터라. 한번 알아볼게.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테니까. 서연의 말에는 미묘한 느낌이 있었다. 밤 10시. 순자는 안방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다. 며느리의 문자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겠어. 빨리 독립하시면 좋겠는데.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 정중한 말투, 형식적인 관심, 그 모든 것들이 가식이었다. 진짜 속마음은 자신이 빨리 사라져주길 바라는 것이었다.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숨기며 가면을 쓰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순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지는 못했다. 오늘은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그런 하루였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 4시에 잠에서 깼다. 어제 본 문자 내용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겠어.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아팠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는데 며느리 서연이 이미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순자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대답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게 가식으로 들렸다.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너 어제 친구랑 주고받은 문자 내가 봤다. 서연의 손이 멈췄다. 커피 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다. 네, 무슨 문자요? 내 숨소리가 짜증난다고,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한 그 문자 말이야.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가 서연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그게 어머님께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이었어요. 농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바보인 줄 아나? 그게 농담으로 들리더냐? 서연이 커피 잔을 싱크대에 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정말 별뜻 없는 얘기였어요. 별뜻 없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숨소리가 짜증난다는 게 별뜻 없는 얘기냐? 그때 정우가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다. 두 사람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재빨리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오해예요. 하지만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우야, 내 와이프가 친구들한테 내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다고,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정우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여보, 정말 오해예요. 친구들이 농담으로 물어봐서. 농담이라고? 순자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내 진짜 속마음은 뭔데?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가면을 벗기고 싶지 않았지만 순자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알고 싶으시면 말씀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다는 거냐? 어머님께서 항상 집에 계시니까요. 저희도 신혼이잖아요. 조금은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해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신혼? 너희 결혼한 지 3년 됐잖아. 그래도 아직 젊은 부부예요.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54평 아파트에 사는 거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나는 뭐냐? 집 지키는 사람이냐? 정우가 가운데에서 말했다. 엄마, 서연아, 진정해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하지만 서연은 이미 흥분 상태였다. 어차피 터진 김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냐? 다들 독립해서 살아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은 거의 없어요. 순자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럼 나더러 나가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라. 서연이 말을 흐렸다. 아니라긴 뭐가 아니냐?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서연아,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정우야, 너도 솔직하게 말해봐. 나 때문에 불편하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젯밤에도 둘이서 내 얘기했잖아. 서연이 방어적으로 말했다. 어머님이 엿듣기라도 하신 거예요? 엿듣기?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내 집에서 내가 엿듣기를 했다고?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정우 씨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연도 자신이 너무 나간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정우가 아내를 제지했다. 서연아, 그건 너무했어. 하지만 이미 순자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났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집이 아니지. 어머님, 제가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순자는 서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사과는 됐다. 이제 내 속마음을 다 알았으니까. 엄마, 오해예요. 정우가 말했다. 오해가 아니다. 너희들 진짜 속마음이 그런 거잖아. 나는 여기서 짐이고 불편한 존재고. 서연이 다시 정중한 척하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적응?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3년을 적응하고도 안 되면 언제 될 거냐?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민하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냐? 정우가 아내에게 눈짓을 보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사생활이 필요해요. 아직 아이도 없는데 매일 어머님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 눈치?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눈치를 줬나? 말로는 안 하셨지만 분위기로 느껴져요. 우리가 늦게 들어오면 서운해하시고 밥 안 먹으면 서운해하시고.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가족을 챙기려던 마음이 눈치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자유롭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하는 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관심을 갖지 말라고? 가족이니까 기본적인 관심은 좋은데 너무 깊이 관여는 하지 마세요. 정우가 급하게 말했다. 서연아, 그만해. 엄마, 서연이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모든 걸 이해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며느리에게는 간섭하는 시어머니이고 아들에게는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라는 것을 알겠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마음을 다 알겠다. 어머님,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방 안에서 순자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벽 너머로 아들 부부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너무 심했어. 정우의 목소리였다. 나만 나쁜 사람 돼? 당신은 매번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어머님께 확실하게 말해야 해.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순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며느리 말이 맞았다. 아들이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자신이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더 이상 짐이 되지 말라고. 그날 오후 순자는 혼자 집에 남겨진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나?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조차 이제는 아내 편만 드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예전에는 아름답게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그저 차갑기만 했다. 이 집에서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어제의 충돌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순자는 며느리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 했고 서연 역시 더 이상 정중한 척하지 않았다.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침 7시 순자가 부엌에 나가니 서연이 이미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지나친다. 순자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려다가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서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의무적이었다. 괜찮다. 알아서 할게. 순자도 차갑게 대답했다. 서연이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중얼거렸다. 부엌이 좁네. 54평 아파트 부엌이 좁다고? 순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정우가 세수를 마치고 나왔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엄마, 서연아, 아침 드세요. 나는 별로 안 배고프다. 순자가 말했다. 서연은 토스트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다. 저도 이걸로 충분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정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됐다. 너나 잘 챙겨 먹어라. 순자는 컵에 물만 따라 마셨다. 서연이 가방을 챙기며 정우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은 회사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또? 정우가 물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어머님은 혼자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서연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순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조심해서 다녀와라. 너무 늦지는 마라 했을 텐데 이제는 관심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들 부부가 나간 후 순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무료함을 달랬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책을 읽어보려 해도 집중이 안 됐다. 점심때쯤 시골 오빠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순자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제보다 더 안 좋은데. 그냥 그래. 뭔가 있구나. 나한테 말해봐. 순자는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다. 오빠, 나 여기서 살기가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나를 못마땅해 해. 숨 쉬는 것도 싫은가 봐. 광수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뭐라고? 그 애가 뭘 안다고? 오빠, 큰 소리 내지 마. 이웃들이 들어. 들으면 어때? 남편 없는 시어머니라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순자는 눈물이 났다.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도 잘못한 게 있나 봐. 너무 간섭했나? 간섭이 뭐가 간섭이야? 가족인데. 그 애가 이상한 거야. 아들도 아내 편이고 나만 혼자야. 광수가 한숨을 쉬었다. 순자야, 너는 너무 착해.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내려와. 시골에서 며칠 쉬어. 아직은. 뭐가 아직이야? 지금 당장 와. 오후에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평소 같으면 아들 부부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샀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먹을 것만 조금 샀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아는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며느리 서연이 친구와 함께 있었다.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벌써 끝났나? 어머님?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응. 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서연 옆에 있던 친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아마 그 유명한 시어머니인가 보다 하는 표정이었다. 회식은 끝났나? 순자가 물었다. 아, 그게 일찍 끝나서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그럼 집에서 저녁 먹을래? 했겠지만 이제는 관심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게 전부였다. 예전에는 이런 식사를 하면 아들이 엄마 제대로 먹어야지라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다. 저녁 8시경 서연이 먼저 들어왔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다. 어머님 계셨네요. 응. 서연은 쇼핑백을 보이며 말했다. 친구들이랑 쇼핑했어요. 어머님 것도 하나 샀는데. 그러면서 작은 스카프를 내밀었다. 값싸 보이는 물건이었다. 됐다. 나는 안 써. 그래도 진짜 됐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정우가 들어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뭐 드셨는데요? 라면.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 라면만 드시면 안 되죠. 건강에 안 좋아요. 괜찮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그래도 서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어머님, 내일부터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순자는 서연을 바라봤다. 너 요리 안 한다며? 배우면 되죠.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해도 된다. 나는 알아서 해먹을 수 있어. 정우가 가운데서 말했다. 엄마, 서연이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좋은 뜻? 순자가 웃었다. 며칠 전에는 건강식 배달 서비스 이용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웬 요리?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그때는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아니면 내 음식이 맛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우가 말렸다. 엄마, 서연아, 그만해요.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 내가 해준 음식 먹기 싫었지? 서연도 화가 났는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입맛에 안 맞았어요. 너무 짜고 기름져요. 그럼 왜 진작 안 말했어?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까 봐서요. 순자는 허탈했다. 그럼 지금까지 억지로 먹은 거네? 그런 건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맛없는 음식 억지로 먹느라 고생했겠다. 정우가 급하게 말했다. 엄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솔직하게 말해봐. 내 음식 어땠어? 엄마, 대답해봐. 정우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은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순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지금까지 가족들이 맛있다고 해줘서 기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알겠다. 이제 절대 안 해줄게.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우가 말했다. 그런 뜻이 맞다. 나도 이제 알겠다.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해. 나는 나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방문을 닫고 나니 조용해졌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지난 3년을 돌이켜봤다. 정성껏 차린 밥상, 새벽에 일어나 끓인 국, 아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반찬들. 그 모든 게 부담이었다니. 이제 정말 알겠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숨 쉬는 것도 짜증나는, 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음식도 맛없게 만드는 그런 시어머니.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가족을 위해 바친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밤이었다. 갈등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순자는 되도록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서연 역시 순자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정우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지냈다. 이날 오후 순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고등학교 동창 몇 명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나간 것이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괜찮니? 친구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혹시 며느리 때문이야? 다른 친구 정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순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좀 그래. 아이고,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떤지 몰라.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지.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 결국 따로 살게 된 이야기들. 순자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로가 되었다. 순자야, 너무 참지 마.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뭘 눈치를 봐? 맞아. 우리가 언제까지 눈치 보고 살아야 해? 당당하게 살아야지.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순자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그래, 나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지? 저녁 6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 서연의 구두가 있는 걸 보니 벌써 퇴근한 모양이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다. 순자가 인사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거실로 들어가니 서연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순자를 보고도 그냥 고개만 까딱했다. 정우는 아직 안 들어왔나?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려고 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없었다. 며칠 전부터 서연이 요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다. 서연아, 저녁은 뭘 먹을 거야? 저는 샐러드 시켜서 먹을 거예요. 어머님은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드세요?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 건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었나 보다. 순자는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가스레인지가 켜지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해봐도 불이 붙지 않는다. 서연아, 가스가 안 나와. 네. 서연이 귀찮은 듯 부엌으로 나왔다. 가스 불이 안 나와요? 응.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서연이 확인해 보니 정말 가스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네. 가스비는 냈는데. 가스 밸브 확인해 봤어? 그럼 어머님이 확인해 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순자는 가스 밸브를 확인하러 베란다로 나갔다. 그런데 밸브는 정상이었다. 이상했다. 오늘 점심에는 분명히 잘 됐는데.
다시 부엌으로 와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니 가스레인지 뒤쪽에 호스 연결 부분이 헐거워져 있었다. 누군가 건드린 것 같았다. 서연아, 이거 누가 건드렸나? 호스가 빠져 있어. 서연이 와서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모르는데요. 청소할 때 실수로 건드렸나? 청소? 너 언제 여기 청소했어? 아, 그게. 서연이 말을 얼버무렸다.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이 이 근처를 청소한 적이 없는데 혹시 일부러 한 건 아닐까? 설마 일부러 한 거 아니지?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순자는 호스를 다시 연결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정말 실수였을까? 아니면 정우가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다.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다. 고생했다. 저녁은 먹었어? 순자가 물었다.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서연이 정우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순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서연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얘기? 서연이 순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님도 들으셔야 할 얘기예요. 뭔데? 정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앉으세요. 순자는 서연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연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 순자는 깜짝 놀랐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우가 말을 이었다. 엄마,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나올 것 같아요. 싱가포르로. 해외 발령?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3년 정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덧붙였다. 그래서 이 집을 정리해야 해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어머님은. 정우가 말을 머뭇거렸다. 서연이 대신 말했다. 어머님께서는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해외는 너무 멀잖아요. 엄마께서 적응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럼 나더러 혼자 살라는 얘기냐?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혼자가 아니라 편하게 사시라는 뜻이에요. 어르신 전용 아파트도 있고 원하시면 시골 삼촌댁 근처에도. 시골?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더러 시골로 가라고? 정우가 급하게 말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맞잖아. 순자는 눈물이 났다. 너희가 나를 쫓아내려는 거잖아.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 순자가 서연을 노려봤다. 내가 방해가 되니까 내보내려는 거 아니야? 어머님,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갑자기 해외 간다고 하면서 나는 따로 살라고 하면? 정우가 가운데에서 말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알아서 해준다고?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나 없으면 편하겠지? 서연이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편할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정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서연아, 너무했어.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해요? 저희도 젊은 부부인데 매일 눈치 보고 살 수는 없어요.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래, 내가 눈치 주는 존재구나.
어머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됐다.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엄마, 어디 가세요? 정우가 따라 일어났다. 내 방에. 너희끼리 더 얘기해.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벽 너머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어. 정우의 목소리였다.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이잖아.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됐잖아. 어머님도 알아들으셨을 거야. 순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울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68년을 살면서 이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의미가 없었다. 곧 이 집을 떠나야 하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아들 부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해외 발령,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편할 거예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나? 새벽 4시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한강이 어스름하게 보였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뭔가 밝은 것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래, 이제 끝이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 새벽 6시. 순자는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한 잔 탔다.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오늘따라 맛이 좋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편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전 8시에 아들 부부가 일어났다. 어젯밤 일 때문인지 둘 다 어색한 표정이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이 안 와서. 순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서연은 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어젯밤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어젯밤 얘기는. 정우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됐다. 나도 생각해봤다. 네. 너희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따로 사는 게 좋겠어. 정우는 깜짝 놀랐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이제 알겠다. 서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해가 아니다. 순자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어젯밤에 한 말이 맞다. 나 없으면 편하겠지. 어머님, 됐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순자는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시골 삼촌한테 전화해 볼게. 엄마,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정우가 말했다. 성급한 게 아니다. 이미 늦었어.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방 안에서 순자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순자야. 순자야,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오빠, 내가 시골로 내려가면 어떨까? 뭐라고? 갑자기 왜? 순자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오빠에게 털어놓았다. 아들 부부가 해외로 간다는 것, 자신에게 따로 살라고 한 것,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 것까지. 그 나쁜 것들. 광수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남편 없는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나? 오빠, 큰 소리 내지 마. 이제 상관없어.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내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 선택이었어. 광수가 한숨을 쉬었다. 순자야, 그래도 너무 속상하지 마.
여기 와서 마음 편히 쉬어. 정말 가도 돼? 패 끼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동생인데 언제든지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점심시간에 순자는 근처 부동산에 갔다. 시골 근처에 전원주택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어르신, 혼자 사실 거예요? 부동산 직원이 물었다. 네. 조용한 곳으로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순자는 계산해 봤다. 남편이 남긴 적금과 보험금이 있었다.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작은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었다. 2억 정도면 될까요? 아, 그 정도면 깨끗한 전원주택 구하실 수 있어요. 직원은 여러 매물을 보여줬다. 그 중에서 순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골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이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이 있고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집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좋은 선택이세요. 주변이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요. 근처에 마트도 있고요. 순자는 마음을 정했다. 내일 현장에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후에 시간 되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순자가 들어오자 둘 다 말을 멈췄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우가 물었다. 부동산? 네.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집 알아보러 갔어.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요? 너희가 원하는 거잖아.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정우가 급하게 말했다. 엄마,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시간 갖고 생각해봐요. 이미 다 생각했어. 순자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내일 시골 가서 집 보고 올 거야. 너무 급작스럽네요.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급작스럽긴 뭐가 급작스러워? 너희가 원했던 거잖아.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다. 이제 서로 편해지는 거니까. 그날 저녁 순자는 딸 미라에게 국제전화를 걸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라야, 엄마가 시골로 이사 갈 것 같다. 네. 왜요? 순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딸에게 설명했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태도,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까지. 오빠가 그랬다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무 화내지 마. 이제 상관없어. 상관없긴요. 제가 당장 들어가서. 안 돼. 너는 거기서 내일 열심히 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정말 괜찮다. 오히려 홀가분해.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다. 시골에서 혼자 사시기 불편하실 텐데.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울 것 같아. 미라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정 그러시다면 전 엄마 편이에요. 고마워, 미라야. 대신 자주 연락드릴게요. 외롭지 않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딸은 역시 딸이었다. 밤 10시. 순자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을 나누었다. 생각보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들,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개가 전부였다. 정우가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정우는 순자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엄마, 벌써 짐을 정리하세요? 응.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 엄마.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짐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미안해할 것 없다. 이게 최선이야.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솔직했던 거지. 엄마, 정우야.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도 이제 어른이고 내 가정이 우선이야. 엄마는 이해해.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됐다. 이제 그만 생각해. 순자는 미소 지었다. 엄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불안감을 덮어버렸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틀 후 순자는 시골에서 집을 보고 돌아왔다.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을 찾았고 계약까지 마쳤다. 이제 일주일 후면 이사를 가야 했다. 생각보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다. 오빠 광수도 함께 와서 집을 확인해줬다. 순자야, 좋은 집이다. 여기서 마음 편히 살아. 고마워, 오빠. 덕분에 용기가 났어.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둘 다 진중한 표정이었다. 엄마, 어떻게 되셨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계약했다. 순자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네.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요? 그래. 다음 주에 이사 간다.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성급하지 않아. 이미 늦었어. 순자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너희도 해외 발령 준비해야 하잖아. 서연이 어색하게 말했다. 그게 해외 발령이 좀 미뤄질 것 같아요. 미뤄진다고? 순자는 서연을 바라봤다. 언제까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6개월 정도? 순자는 웃었다. 그럼 뭐야? 나 보내놓고 너희는 여기 남아있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정우가 말하려는데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됐다. 어차피 상관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서연이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혹시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지. 마음 안 바뀐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저녁 순자는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정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과 미역국, 그리고 각종 반찬들. 3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마지막 만찬이었다. 와,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정우가 식탁을 보고 놀랐다.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줬다. 서연은 음식들을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너무 많이 준비하셨네요. 많이 먹어. 이제 내 음식 못 먹으니까.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오늘의 반찬들은 평소보다 맛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정우와 서연이 맛있다고 연신 칭찬했다. 엄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정우가 말했다. 미역국도 끝내줘요. 서연도 덧붙였다.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맛있다고 하네. 엄마, 괜찮다. 너희가 좋아하니까 기뻐. 식사 후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서연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다. 마지막이니까 내가 할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순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뭐가 죄송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이기적이 아니야. 솔직했던 거지. 그래도 순자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너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네. 갑자기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 적응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야.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다.
어머님, 나도 처음엔 너를 이해하려고 했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서로 멀어지더라.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야. 어머님, 이제 서로 편해질 거야. 너도 눈치 안 보고 살고, 나도 자유롭게 살고.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도 어머님께 너무 심하게 했어요. 됐다. 이제 그만 생각해. 순자는 서연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너는 정우랑 행복하게 살아. 그날 밤 정우가 순자의 방으로 왔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뭔데? 생활비요. 매달 드릴게요. 순자는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다. 필요 없다. 엄마, 그래도 나는 돈 있어. 내 아버지가 남긴 것도 있고 연금도 나와. 그래도 아들이 드려야죠. 됐다고.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이 아니면 뭐야?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다. 가족이 이런 식으로 헤어지나?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뭐해? 이미 끝났는데. 엄마, 저희가 너무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정우야, 이제 그만해. 너도 힘들 거 아니야. 힘들긴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보내는데. 보내는 게 아니야. 나 혼자 나가는 거야.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혼자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정말이요? 정말이야. 순자는 미소 지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정우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인데. 그럼 가끔 찾아뵈도 돼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미리 연락하고 와. 갑자기 오면 당황스러우니까. 네, 엄마. 다음 날부터 순자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정리하고 챙겨갈 것들만 상자에 담았다. 생각보다 가져갈 게 많지 않았다. 이사 전날 밤 아들 부부가 마지막으로 순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을 거야. 오히려 기대돼.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고마워. 그런데 별로 연락할 일 없을 것 같아. 그래도요. 순자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엄마. 그리고 아이도 빨리 가져. 나이 들면 힘들어.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직 준비는 무슨, 그냥 낳아. 애는 낳고 기르는 거야. 이사 당일 아침, 이삿짐 차가 왔다. 순자의 짐은 생각보다 적었다. 트럭 한 대면 충분했다. 엄마,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우가 말했다. 됐다. 이삿짐차 따라가면 돼. 그래도 됐다고. 순자는 마지막으로 54평 아파트를 둘러봤다. 3년 동안 살았던 집. 한때는 행복했고 나중에는 고통스러웠던 공간. 이제 너희 집이야. 마음껏 써. 순자는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다. 정우와 서연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왔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희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순자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났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제 정말 자유였다. 경기도 여주 근처 작은 마을. 순자는 새로운 집 앞마당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전혀 다른 신선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이곳이 이제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순자야, 여기가 정말 좋구나. 오빠 광수가 집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그러게. 여기서 살면 오래 살 것 같아.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2층 양옥집은 순자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넓었다. 1층에는 거실과 부엌,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방 2개가 있었다.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었다. 여기에 뭘 심을 거야? 광수가 마당을 가리키며 물었다. 상추, 깻잎, 고추, 내가 먹을 것들로. 순자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렸고 저녁에는 별을 볼 수 있었다.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순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옆집 할머니는 김치를 나눠주기도 하고 건너편 아주머니는 마을 소식을 전해주었다. 순자 씨, 여기 와서 어때요? 옆집 할머니 영순이가 물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요. 서울에서는 복잡했겠어요. 복잡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 며느리랑 안 맞았나 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셈이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요.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지 몰라. 이제 상관없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영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며칠 후 순자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의 모임에 참석했다.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다.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노인회장 할아버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서울에서 온 사람이 이런 시골 마을에 오는 것이 신기했나 보다. 서울이면 좋은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혼자 사세요? 네. 아이고, 외롭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사실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TV를 크게 틀어도 되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순자는 완전히 마을에 적응했다. 텃밭에는 상추와 깻잎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고 고추도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순자야, 농사 솜씨가 좋네. 광수가 주말에 놀러와서 텃밭을 보며 말했다. 오빠가 가르쳐줘서 그렇지. 아니야. 내가 원래 손재주가 있었어. 순자는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주었다. 오빠, 이거 어때? 와, 이게 무슨 맛이야? 서울 마트에서 사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 그러게. 내가 기른 거라 그런가 더 맛있어. 그날 저녁 순자는 딸 미라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저는 걱정돼서요. 혼자 계시는데. 혼자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순자는 활짝 웃었다. 미라가 순자의 밝은 표정을 보고 놀랐다. 엄마,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나도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 목소리도 활기차시고,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밤에도 잘 자고.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외롭지는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 미라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순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모르겠어. 연락 안 해. 아직요? 응. 처음에 몇 번 전화 왔는데 받지 않았어. 엄마, 괜찮아. 이게 좋아. 사실 정우에게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다. 하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다. 아직은 듣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더 지나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다. 2개월이 지나자 순자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물을 주고 오전에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게이트볼을 했다.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TV를 보며 쉬었다.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순자 씨,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요. 영순이가 말했다. 그래요? 처음 왔을 때는 뭔가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순자는 거울을 보았다. 정말로 얼굴빛이 좋아진 것 같았다.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 안에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다.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탐스럽게 달려 있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순자는 고개를 들어보았다. 현관문으로 나가보니 정우가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가득했다. 엄마.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2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할 말 있으면 들어와. 거실에 앉은 정우는 순자의 집을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 평화로운 분위기. 모든 게 서울의 아파트와는 달랐다. 엄마, 여기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할 게 뭐 있어? 오히려 편해. 혼자 사시는데. 혼자가 좋아.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해. 그래도 너는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런데 엄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썰렁해요. 순자는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네. 서연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왜? 어머님을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순자는 차를 끓여서 정우에게 주었다. 후회할 것 없어. 그때 그의 마음이 그랬으니까. 엄마, 정우야, 이제 그만해. 엄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연락은 해도 돼. 그런데 자주 오지는 마.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 정우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게 좋아.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러워.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정우는 일어났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응.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올게요. 미리 연락하고. 정우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평온했다. 서운하거나 그립지 않았다. 이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텃밭에서 딴 고추로 고추장아찌를 담갔다.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지만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 순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순간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벌레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자신의 고른 숨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